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4월 13일 4월의 3주차 토요 경마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배당 승부사 강팀장과 새벽조교 지킴이 강백호가 함께 풀어보는 그냥 왔다 왔어 방송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주중에 비가 많이 온 관계로 목요일 날 주로 훈련을 제대로 시행을 못했는데 또 토요 경마에서 7경주가 깨지면서 좀 분할 경주가 돼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수요일부터 완전히 논두렁이 돼버렸죠. 예. 그렇기 때문에 또 강의원님이 수요일, 목요일 조교를 보면서 굉장히 이번 주 걱정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래도 새벽 훈련에 일생을 바치신 분이다 보니까 마필이 원활하게 훈련을 잘해서 최선의 경주를 보이는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마필 보호 차원도 있고 또 주로 상태가 불량하다 보니까 무리하게 또 사고도 날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훈련이 제대로 안 된 마필들이 많다는 것은 분명 이변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놓을 수 있는 요인이라는 겁니다. 인기마가 몰락할 수도 있고요. 또 준비 상태가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묘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는 거. 이거는 꼭 생각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현장 상태를 좀 꼼꼼히 체크해서 우리 또 회원 여러분에게 멋진 마번 한번 우리 강의원님이 추천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 토요 경마는 그 빅투아르 기수가 국내에 와서 97승을 하고 있는데 또 8마리에 타고 있습니다. 어차피 뭐 100승을 하는 것이고 또 뭐 지가 돈 벌어가는 건데 최근에 빅투아르 기수가 생각보다 그렇게 썩 기승술이 예전 기승술이 좀 안 나오고 있는데 이번 주 토요 경마에서는 또 빅투아르 기수가 어떤 기승술을 보일지. 이번 주는 뭐 토요 경마 전체적으로 좀 까다롭습니다만도 저희 방송을 잘 참고하신다라면 아마도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고요. 이번 주 토요 경마 강 팀장이 준비한 현장 승부처는 4경주와 8경주가 되겠습니다. 4경주, 8경주, 강백호는 6경주와 11경주를 현장 승부처로 공략을 하는 만큼 경마 팬들께서 많이 현장 승부 동참해 주셔서 적중의 기쁨을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자, 토요 경마 강 팀장과 강백호가 준비한 내용을 가지고 1경주부터 출발합니다. 자, 토요 경마 1경주 1300m입니다. 국산 5등급 경주가 되겠고요. 총 10마리가 출전했는데 뭐 대가리 나와 있죠? 그렇습니다. 뭐 3번 제마특급. 예. 거리 늘었어도 충분히 소화 가능하죠. 웬만하면이라는 표현을 써도 될 만큼 뭐 워낙에 능력 발전 속도가 빠르고요. 또 11조 조연수 마방. 정말 신의 마방으로서 마필 자원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필에 거는 기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뭐 거두절미하고 3번 제마특급은 이미 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나머지 마필들이 사실 믿어 못 믿어 마필입니다. 안쪽에 1번 미사일 캔디도 매번 그 정도의 마필이고 4번 태풍 아이즈도 덩치는 좋은데 결정력이 부족해서 좀 고민인 마필이고 자, 5번 한양누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4개월 만에 나왔는데요. 사실 이 마필은 지난주에 용근이가 조교를 해놓고 월요일날 조교도 안 하고 또 목요일날 조교도 안 하고 이 25조가 좀 조교 패턴이 좀 뭐라 그럴까 이렇게 서울처럼 매끄럽지를 못합니다. 뭐 그러면서도 25조에서 승수를 뭐 꾸준히 올려주고 있고 또 그 뭐라 그럴까 입상률이 높은 만큼 5번 한양누리는 공백은 있지만 특별히 이상은 없다. 뭐 직전에 데뷔전에서 보여준 걸음이라면 뭐 충분히 1300일에도 소화할 수 있는 만큼 이번 경주 안고 가고요. 자, 나머지 마필들은 조금 자격 미달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뭐 3번 제마특급이 있기 때문에 큰 배당을 노리는 경주는 아닙니다. 과연 어느 놈을 찍어야 때려야 먹을 게 있느냐. 자, 일단 3번 제마특급의 기본 막권은 뭐 4번 태풍 아이즈를 일단 그래도 훈련 열심히 한 만큼 3번, 4번이 주력 막권이고요. 자, 3번을 놓고 나머지 마필 뭐 5번 한양누리라든지 뭐 1번 미사일 캔디도 뭐 착순 정도로 봐주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3 놓고 4번, 5번 딱 두 방 막권으로 뭐 추천드려보면서 2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2경주 10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1호 경마 2경주와 분할이 되면서 총 10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 덕을 본 마필이 하나가 있습니다. 10번 스피드벨 어떨까요? 예, 뭐 외선이기만
워낙에 스피드가 좋아요. 그래서 빠르게 앞선을 공략할 수 있는 그런 상태고요. 뭐 앞선이 조금 노릴 수 있는 마필들이 몇 도 눈에 띄긴 합니다만 그런 거에 관계없이 워낙에 힘이 좋고요. 스피드가 단연 앞서 있기 때문에 철저히 앞선 공략을 계획하고 있고 편성의 호기를 만난 만큼 외곽이라고 절대로 약하게 보지 마시고요. 컨디션 굉장히 좋습니다. 스피드 만땅이니까요. 반드시 안고 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마필은 1300보다는 1000m가 좀 더 유리한 마필이고 이동화 기수가 열심히 솔리드라는 마필과 병합을 시 상당히 걸음이 좀 좋아졌다. 최근에 1300에서 아쉬움을 남기자 1000m로 내려왔는데요. 자, 여기 3번 게이트에 있는 티즈 로즈라는 마필을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되는데 현장에서 체중이 이 직전에 18kg가 빠졌거든요. 근데 이 마필은 큰 질병 없이 나오고 조금 뭐라 그럴까요? 이 축전 주기를 길게 가지면서 약간 체중을 불리려고 노력을 한 것 같은데 현장에서 체중이 좀 변화가 없다라면 저는 과감하게 한번 뒤로 돌리고 싶다라고까지 설명을 드려보고 싶고요. 자, 여기 4번 빅토리 메이라는 마필. 이 녀석 역시도 12주에 공백도 있고 또 훈련을 25조. 1경주 때 5번 마필처럼 훈련을 지 멋대로 하고 나왔는데 어디 숨어서 하는지 몰라도 자, 이 마필이 직전에 출발 과정에서 뒷다리에 걸렸죠. 자, 그러면서도 마지막에 올라오는 끝걸음이 상당히 좋았는데 주로 훈련 스피드 있게 강하게 놔주지는 않았습니다. 지난주에 한번 놔줬는데 이번 주에는 너무 조교가 약하지만 그래도 보여준 걸음으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고 자, 배당권 마필 하나 설명을 드리자면 6번 매니 타운십이라는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 완시기가 12번 최후의 외곽에서 발주는 매끄럽지를 못했습니다. 늦발을 하면서. 근데 올라오는 추임력은 상당히 걸음이 남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덜덜한 황정호 기수입니다. 부산에서 올라온 기수. 기수 맞죠? 맞죠? 기수. 황정호 기수. 자, 요게 이변을 노려볼 마필입니다. 왜냐면은 3번 티즈로우는 발로 앞선에 가는 마필이겠지만 6번 매니타운십은 황정호가 참고 따라가서 제대로만 탄다라면 이변을 노려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자, 10번 스피드벨은 웬만하면 이 정도 편성에서는 충분히 입상 기대치가 있고요. 자, 10번을 놓고 안쪽에 4번 빅토리 메이 일단 기본 막권. 자, 거기에 3번 티즈로즈는 현장에서 체중이 불면 안고 가고 체중이 빠진다라든지 그렇다면 한번 뒤로 돌리면서 자, 3번과 6번까지 10번을 중심으로 후차권 공략해 보시길 바랍니다. 3경주로 갑니다. 자, 3경주 1000m 경주고요. 실전에서 입상 경험이 있는 마필과 데뷔전을 나서는 마필들의 한판 승부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초반에 발빠른 마필 외곽에 12번 도로라는 공백이 있기 때문에 11번 천년의 바람이라든지 8번 원더풀 팡팡 더 나가서는 1번 미스 션샤인 이런 마필들이 일단 발은 빠른데 자, 이 11번 천년의 바람이 말입니다. 거리를 줄여 나왔고 외곽이었는데 직전에도 외곽에서 선행을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병합훈련 시 상당히 걸음은 좋던데. 그렇죠. 일단 부족했던 근성과 뚝심을 보강하고 나왔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또 워낙에 발이 빠르고 자, 이번 경기 외곽이긴 합니다만은 1000m예요. 거리적으로 유리하죠. 앞선에서 레이스를 이끌 마필들을 충분히 때려잡을 수 있는 순발력을 갖고 있다는 거고요. 무엇보다 우리 강 의원님이 새벽 훈련 시 가장 눈도장을 찍었던 마필 중에 하나의 마필이 바로 11번 천년의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조교 추천 마필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단거리 스피드의 진수를 보여줄 11번 천년의 바람. 자, 임봉춘 마방 21조 6번 대용왕과 11번 천년의 바람을 동반 추천시켰습니다. 임봉춘 마방이 그냥 들러리 설라고 두 마리 그냥 써낸 거 아니거든요. 분명 생각이 있고 욕심이 있다는 점에서 11번 천년의 바람은 반드시 높은 점수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안쪽에 2번 호크 행진고 월요일 날은 사실 소속조 마필을 좀 따라가기가 급급했는데 자, 수요일부터 조교 강도를 올리면서 천록이라는 마필 자, 그 마필과 병합훈련 시 제법 잘 따라가는 모습이고요. 4번 프라임킴 역시도 직전 경주에 빠른 선두권의 레이스를 펼쳤고 자, 5번 골든앵글이 4월 5일 날 주행조고 검사 이후 너무 출전 주기가 빠르지 않느냐. 그로 인해서 조교 강도는 조금 약한 듯 하지만은 또 보여준 걸음은 1분 2초형입니다. 거의 실전 같은 걸음을 보였기 때문에 조금 현장에서 어떻게 팔릴지는 모르겠지만은 5번 골든앵글. 자, 8번 원더풀 팡팡이라는 마필이 매번 훈련은 무슨 1등급 마필 같습니다. 국산 3등급 예상백승이라는 마필을 월요일 날 병합훈련을 하는데 오히려 외상백승이 못 따라올 정도의 걸음입니다. 자, 이 녀석은 분명 걸음의 변화가 왔다라고 저는 보여주고 있고 일단 발이 빠르기 때문에 5번 골든앵글이라든지 천년의 바람
뭐 안쪽에 일본 호크 행진곡도 있지만은 8번 원더풀 팡팡이 기습을 한번 때려 나간다라면 이변을 노려볼 마필은 바로 8번 원더풀 팡팡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자 아마도 현장에서는 4번, 2번, 5번, 뭐 11번, 8번 이런 순서대로 인기권 마필들이 좀 나눠 가실 것 같은데 자 일단은 뭐 사실 충만은 강력한 충만은 뭐 전력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좀 어렵지만은 훈련 상태 좋고 거리를 줄여나온 11번 천년의 바람이 그래도 좀 더 앞선 걸음을 보일 수 있지 않겠냐. 자 11번 놓고 2번, 4번, 5번, 8번 뭐 이런 마필 안에서 한번 분산 배팅 어디다 한 방으로 압축드리기는 좀 까다로운 경주이기 때문에 11번을 중심으로 2번, 4번, 5번, 8번까지 추천드리면서 4경주로 갑니다. 자 4경주 1700m입니다. 국산 6등급 경주고요. 이번 경주는 강 팀장의 토요경마 아주 짭짤한 배당을 노리는 현장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아마도 국산 6등급 경주에 1700m라서 이변도 나올 수 있는 경주인데요. 좀 노리는 마필이 있다고. 그렇습니다. 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번 경주는 뭐 사실 결정타가 없는 6등급 미승리마 경주이기 때문에 난타전의 가능성을 꼭 열어놓으셔야 되는데요. 이번 경주를 위해서 정말로 소위 얘기해서 칼을 갈고 나오는 마필이 있습니다. 그동안은 계속적으로 파괴력이 부족해가지고 착순에 머물고 말았고 또 고전을 먼치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많은 경마 팬들이나 전문가들이나 또 예상지에게 외면을 받은 상태예요. 반대로 이 말은 복병말하는 거죠. 그만큼 이번에 제대로 꽂아준다면 999 폭탄 배당까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이 하나 출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 4경주는 철저히 배당으로 자 3복승을 한 50% 정도 복승식을 한 50%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승식을 통해서 한번 제대로 999 배당을 한번 노릴 거니까요. 자 999 고배당 좋아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서울 4경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사실 뭐 결승선을 지나봐야 아는 마필들입니다. 자 그런 만큼 4경주 강 팀장의 현장 승부처 함께 해주시길 바라면서 5경주로 갑니다. 제가 경마 예상을 한 15년째 하고 있는데 참 웃기는 짬뽕. 자 김규배 기수 기념 경주입니다. 야 정말 참 김규배 기수 한갑이 지났죠? 자 그런데 무슨 김규배 기수 기념 경주를 다 하고 합니다. 자 그런데 김규배 기수는 또 기승을 안 하고 지금 부상으로 조금 쉬고 있는 것 같은데 5경주 1700m입니다. 자 데뷔 40주년 김규배 기수 기념 경주. 자 이번 경주는 사실 1700 결정력이 모두 부족합니다. 자 그 가운데 직전보다는 좀 훈련 상태도 공을 들였고 발걸음이 가벼워진 5번 에코골드가 한번 좀 가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직전엔 너무 오버했어요. 사실 좀 중반에 무빙 작전을 감행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딱 거기까지만 선두권을 따라갔어야 되는데 그냥 그걸 제압을 하려다 보니까 그만큼 힘을 더 썼고요. 그로 인해서 막판에 딱 그만큼 진 거거든요. 그 힘을 쓴 만큼 진 거예요. 그런데 자 이번에는 두 번의 실수는 없다는 각오고요. 또 홍대의 조교사가 직전같이 똑같이 타 이렇게 기승 작전을 내리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분명히 직전에 패배를 거울 삼아 이번엔 좀 더 심도 있게 작전을 짜고 나왔다는 거에서 힘에서 앞서 있는 5번 에코골드 또 강현님이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컨디션이 직전보다 더 좋아졌다는 거.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그 컨디션 좋아졌다는 게요. 1마신 차이예요. 1마신이면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5번 에코골드 김옥성 기수다운 그런 좀 노련한 날머리를 한번 기대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4번 청담 타이거라는 마필이 과연 어떤 경주력을 펼칠까. 우라가 좀 심하죠. 1월 5일 날은 그때는 또 한 번 제대로 때려 먹었는데 자 이번에는 윤태혁 기수가 직접 지난주부터 훈련을 했고 자 부담 중량이 좀 높지만은 특별히 강한 상대가 없기 때문에 4번 청담 타이거도 충분히 입상 도전이 가능하겠고 3번 라이징 삭스도 충분히 가능성은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이 마필이 관골류 병력이 있어서 월요일날 조교를 하는 거 보고 꼭 가다가 쓰러질 것 같더라고요. 제 눈에는. 그런데 또 마무리 조교도 약하고 아무리 뭐 빅투아르 기수라 하더라도 사실 충분히 능력은 되는 마필입니다. 작년 12월 달까지 뛰는 걸음을 놓고 본다라면 되는데 좀 관골류 병력으로 있어서 조심하셔야 되겠고
나머지 마필 9번 2000쌀도 뭐 걸음의 변화는 뭐 크게 없고 57km를 달고 이 녀석이 올라오기에는 조금 너무 벅차지 않느냐. 또 거기에 8번 선스타트도 훈련 때는 좋은데 실전과 연결이 안 되고 있고. 자, 나머지 마필들. 자, 배당권 마필이 10번 초롱오마인데 이게 전개가 좋습니다. 왜냐면은 안쪽에 4번 청담 타이거도 발음 빠르겠지만은 10번 초롱마도 이 녀석 역시도 덩치도 좋고 포인마인데 왜 실전에서 못 뛰는지. 거기에 또 정평수 기수입니다. 아주 정평수 기수죠. 자, 과연 요런 마필이 한번 뛰어 들어오면 배당만데 요번에도 훈련은 잘했고, 자, 나름 뭐 2주 만에 나왔을 때는 그냥 놀러 나온 것 같지는 않은데, 자, 우선적으로 5번 에코골드는 무리만 하지 않는다라면 곱게 따라가는 전개라면 충분히 한번 입상 도전을 노려볼 수 있겠고, 안쪽에 4번 청담 타이거라든지 거기에 10번 초롱마, 뭐 더 나가서는 8번 선스타트까지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 5번을 중심으로 후차권 마필, 자, 4번 8번 10번까지, 자, 10번은 배당 마필로 추천드리면서 6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6경주입니다. 자, 강백호의 첫 번째 토요경마 현장 승부처. 자, 어차피 현장에서는 4번 피렌체 힐이 대가리 팔리죠. 직전에 뭐 저배당이었지만은 현장에서 강하게 노렸던 마필인데 이번에도 한 번 더 대가리를 놓고 때립니다. 자, 그런데 경마장에 불편한 진실이 있죠. 강축에 저배당 있다 없다. 저는 이번 경주는 빨갱이 배당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넉넉한 중배당을 노리는 경주. 4번 피렌체 힐은 훈련 상태 받쳐주고, 또 지난주 대상 경주의 사나이 유승원 기수. 자, 대가리 놓고 후차권, 막권 3억기 좋은 배당으로 현장에서 강백호가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300, 혼합 4등급. 자, 원래는 이번 경주가 1800 국산 3등급 경주가 짜여졌던 경주인데요. 그게 깨지면서 국산 혼합 4등급 경주가 펼쳐지는데, 자, 5번 대군천하 레이팅 49점에 57kg. 뭐 현장에서 올 대가리 팔릴 텐데 어떨까요? 예, 560kg짜리 거구의 덩치 마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마도 대성을 할 수 있는 마필은 사실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덩치가 큰 건 결코 육상 선수에게는 좋은 건 아니거든요. 이건 씨름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요 마필에 대해서는 항상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번 경주는 분명히 1300이에요. 직전 경주 보여준 그 호 기록을 충분히 다시 한번 연출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 최근 컨디션이 가장 좋은 마필이에요. 덩치가 큰 만큼 보폭이 넓거든요. 그 넓은 보폭을 주 무기로 강하게 밀어볼 것이고, 무엇보다 사실 저는 마필의 상승세도 인정을 해야 되겠지만 김용건 기수의 기승술이 뭐 최근에는 그 누구도 못 따라올 정도로 아예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아주 멋진 기승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등짝에서 좀 더 높은 점수를 줘야 된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쪽에 이번 더 스파이커가 거리적인 경험은 없지만 이번에 안토니오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게이트 2점으로 밀어붙일 수 있겠고, 자, 이게 8번 릴 페트론 직전 경주 외곽이었죠. 그때 당시 부담 중량이 좀 높아서 제가 현장에서 좀 쎄했다. 좀 뭐랄까 너무 부담 중량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여전히 김정준 기수, 자, 입상을 하지 못하자 그냥 바로 잘리고 철경이가 앉았는데, 이 마필은 조교를 세게 하기보다는 좀 가볍게 하는 게 좀 낫지 않겠느냐 개인적인 생각이었는데요. 이번에도 이철경 기수 뭐 월요일날 길게 구보로 몰아냈고, 또 나름 이번 경주 외곽에서 빠른 선두권 전개는 충분히 나와줄 수 있는 마필입니다. 자, 우리 방송, 저희 방송에서는 4번 파이트 투데이 이라는 마필입니다. 자, 이 마필이 직전 데뷔전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뛰는 거를 보고. 자, 초반 그렇게 늦지도 않았고 따라오는 전교였는데 직선주로 150m에서 앞선이 막히자 그때 멀로 기수가 틀면서 올라오는 바람에 사실 입상을 못한 겁니다. 아마도 제대로 막히지 않고 제대로 올라왔다라면 아마도 동영상을 한번 보십시오. 직선주로 끝걸음이 남아있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빅투아르 기수가 원정훈련까지 나서면서 공을 들였고요. 자, 이번 경주 4번 파이트 투데이 빅투아르 기수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4번 5번 8번 제일 빠릅니다. 3마리가. 그렇다면 5번 8번 보내놓고도 되고 만약에 선행을 가도 저는 한 바퀴 승부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는 자, 4번 놓고 5, 8 막권, 자, 거기에 2번 막권까지 공략을 한다라 빠져나갈 구멍은 없다. 자, 조심스럽게 4번 파이트 투데이 여기서는 와야 된다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4번을 축으로 후차권 마필 공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8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400.
자, 이번 경주는 현장에서는 9번 라피도쿠스가 많은 인기를 모으는데 이번 경주의 강 팀장의 메인 승부처입니다. 자, 이번 경주가 원래 9번 라피도쿠스가 7경주에 1800을 뛰려고 그러다가 왜 여기 나왔냐는 거지. 한 주 쉬었다가 나오든지. 자, 그래서 아마도 그 내용을 아시고 8경주 강 팀장의 메인 승부처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9번 라피도쿠스는 오전 4승을 기록하고 있는 명혈통의 기대주고요. 챔피언 마방 40조 송문길 마방의 마필이기 때문에 이 마필은 때려주게도 안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마필을 놓고 사는 건 아니에요. 요건 인정은 하되 저는 이거보다 준비 상태가 더 좋은 마필, 사연 있는 마필이 있기 때문에 그 마필을 놓고 때릴 겁니다. 철저히 내용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거두절미하고 현장에서 제가 아주 그냥 기가 막힌 물건 놓고 제대로 승부수를 던질 거니까요. 현장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9번 라피도쿠스가 부러져야 배당이 나올 텐데 과연 이 녀석이 왜 1400을 나왔을까? 아마도 현장에서 자세히 강 팀장의 메인 승부처에서 설명을 드리는 만큼 8경주 함께 해주시길 바라면서 9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9경주 경주거리 1700m고요. 이번 경주는 인기마 접전 경주. 9번 도끼블레이드를 비롯해서 1번 베스트라인, 2번 업라이터, 뭐 더 나가서는 6번 스트롱 러너라든지 뭐 이런 마필들이 팔리는데 2번 업라이터 이거 왜 못 뛰죠? 예. 훈련 때는 날아다니는데? 그렇죠. 이거 결정력이 좀 부족한데 왜 그럴까요? 일단 2월 2일 10경주는요. 사실 코너 4개짜리 1700m 첫 도전이었기 때문에 사실 강하게 밀어붙이기보다는 거리정이 우선이었다. 뭐 이렇게 평가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강한 말머리보다는 좀 더 경주력을 이끄는 데 주력했다. 저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기승기수와 또 마방은 틀릴 수도 있겠지만 자, 직전 경주는 깨질 말이었기 때문에 깨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스포츠 서울배 대한말을 이기려고 그랬으니까 안 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일반 경주에 출전을 하고 있고요. 직전보다는 한결 수월해진 상대를 만났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힘이 좋습니다. 단점이 하나 있어요. 이 마필이 옛날엔 초반엔 스타트가 좋아서 선행도 갔던 마필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이상하리만큼 늑발주하는 악벽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새벽 훈련 시 발주 연습을 수차례 반복하면서 스타트 보강을 이끌어냈거든요. 아마 발주만 잘 나오면 이번에는 뭐 거리 저항력도 완벽하니까요. 경주의 중심 세력으로 손색이 없다는 판단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9번 도끼블레이드를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적중을 만들어내느냐 아니면 그냥 틀리고 가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9번 도끼블레이드 같은 경우는 사실 기본기가 너무 좋은 마필이었죠. 작년 브리더스컵 대상경주라든지 과천시장배 대상경주에서 좋은 경주력을 펼쳤는데 자, 이 마필이 후두연 병력입니다. 또 후두 성형 수술까지 했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19조 만에 나왔는데 조교 때도 목요일 날 정도만 뭐 아주 세게 타준 거는 아닌데 이 마필이 1700m를 처음 뛰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발도 4번 바꿔야 되고 또 병력도 있고 또 현장에서 체중도 아마 많이 불어나올 겁니다. 왜? 다이어트를 안 했거든요. 왜? 호흡이 안 좋기 때문에 세게 놔주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9번 도끼블레이드는 솔직히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은 마필입니다. 새벽 훈련으로 봐서는. 자, 그렇다면 놓고 때릴 마필은 바로 1번 베스트 라인이라는 마필. 뭐 나올 때마다 추천드렸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워낙 체격이 좋고 500kg의 당당한 체구에 주폭이 좋다. 뭐 제가 듣기로는 이번 경주 대가리 치면은 뭐 5월 달에 그 코리안 더비 대상 경주 그 삼관마 경주 있죠? 그 마일컵 지난주에 펼쳐진 마일컵 경주와 5월 달에 더비 경주 때 거기를 또 나가보겠다고 껍적대는데 뭐 마필이 하루가 다르게 3세 마필이고 걸음이 늘고 있기 때문에 자 1번 놓고 때려보자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 7번 도끼블레이드 1번 9번 뭐 두 마리 선행선입으로 그냥 끝나면은 좋겠지만 9번을 저희가 새벽 조교라든지 모든 여건으로 불안하게 보기 때문에 6번 스트롱러너 57kg 좀 너무 부담 중에 많습니다만도 그래도 뭐 아낄 이유는 없겠고 3번 에이스 켄트는 월요일날 새벽 조교를 봐서는 저는 추천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좀 너무 좀 마필이 제갈바지도 부드럽지를 못하고 그렇다면 태안마가 없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크게 눈에 들어오는 마필이 없는데 그래서 이번 경주는 4번 게이트에 있는 사이먼 리치라는 마필을 눈여겨보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항상 추입이 가능한 마필인데 자, 이번 경주 뭐 4번 사이먼 리치까지도 가능한
경주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자 우선적으로는 1번 베스트 라인의 2번 업라이트 솔직히 저는 뭐 한 방 맞고만 추천드리고 싶고 더 나가서는 뭐 6번 스트롱 러너라든지 4번 사이먼 리치 정도 뭐 이런 마필들 한번 후속권으로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7번 두만강 푸른 물에는 직전에 아주 잘 탔는데 이번에 뭐 상태는 좋습니다. 또 직전처럼 전기가 잘 풀린다라면 가능성도 있겠고 자 하지만 저희 방송 1번 2번 거기에 6번 4번까지 추천을 드리면서 자 10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10경주 경주거리 1900m고 2등급 경주 자 현장에서는 4번 금비랑 7번 메갈리오스와 자 9번 허니버터 디노 1번 스마트파크까지 팔리는데 자 4번 금비랑 좀 체격이 높고 고객은 없죠. 자 그런데 57kg 어떨까요? 뭐 부담 중에 이제 발목을 잡을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죠. 아무래도 이제 경주마의 가장 큰 걸림돌은 부담 중량이니까요. 그런데 이 마필은 이제 힘이 항우장사입니다. 또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또 배태권 마주님이기 때문에 더더욱 개인적으로 좀 응원을 좀 하고 싶고요. 무엇보다 이 마필은 뭐 마방 대표 마필이기도 하고요. 또 배태권 회장님이 굉장히 아끼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번 경주 강한 의지를 보일 것이고 자 1등급 승급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레이팅 점수가 목까지 꽉 차 있죠. 78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고 부담장을 부여받았고 1900m 1등급 승급 위에 아주 절정의 추폭감을 과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담장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저는 감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워낙 힘이 좋습니다. 이 마필은 뭐 나름 27조에서 최선을 다하겠고 자 이번에 예상백승은 조금은 뭐 훈련 상태가 그렇게 승급 전에 한번 검증은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7번 메칼리오스도 거리적인 경험이 없는데 최근에 뛰는 걸음을 놓고 본다라면 승급 전에 아낄 이유는 없는 마필이고 자 여기 이변 마필은 3번 알파칸입니다. 직전 경주에 원래 따라가는 전개인데 내 측에서 올라오는 끝걸음 여력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또 적정거리 1900m 자 나머지 마필들은 뭐 1분 6초 거기에 3번 알파칸 같은 경우는 5초 8까지 땡겼던 마필인데 사실 이 마필이 예전에 1700까지는 한 바퀴까지 잘 뛰던 마필이었습니다. 자 지난주에 문정균 기수 38조가 조금 있으면 문을 닫을 때가 됐는지 뭐 대도 않는 말 가지고 이빠이 때리더라고요. 자 3번 알파칸은 반드시 노려야 되겠고 자 노리고 들어가는 마필은 1번 스마트파크입니다. 저는 직전 경주에 라이언 녹에다가 이 스마트파크를 때렸거든요. 그때 하바나 찰리가 좀 불안해가지고 외곽이라 아니 죽기 살기로 버티더라고요. 근데 복승식 334배였는데 자 그걸 놓쳤습니다. 근데 이번엔 멀로 기수가 직접 훈련을 하더라고요. 월요일부터 조교 강도도 살포시 올렸고 직전에 진로가 막히지 않았으면 왔던 마필입니다. 사실 진로가 막히면서 뚫고 올라왔는데 오히려 늘어난 거리 1700 멀로 기수 애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4명입니다. 4명. 그 인터뷰에서도 그러더라고. 저 자기 돈 벌러 왔다고. 하긴 외국에서 여기까지 왔을 때 놀러 오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번 스마트파크 반드시 끝걸음이 좋기 때문에 한번 노려보자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자 저희 방송 1번 놓고 4번 놓고 1번 3번 7번 이렇게 3마리 추천드리면서 마지막 11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11경주 1200m 국산 3등급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누가 들어와도 할 말이 없고 1번 스톰라이커 7번 야오 스마트캣 두 마리가 레이팅이 몇 점입니까? 65점. 서로 대가리 치려고 합니다. 문제는 두 마리가 모두 선행마입니다. 1200m 다른 애들은 뭐 손가락 빨고 앉아있냐고요. 한 마리 선행 한 마리 바로 선행 그러면 1번 7번으로 끝날까요? 경마가 그렇게 쉽게 펼쳐지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또 모두 두 마리가 부담 중량이 높고 그나마 야우스마트켓은 부담 중량 3kg 줄었기 때문에 1번 7번 맞고는 제 추천 마번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그동안 계속 노리고 있는 마필이 있습니다. 아주 들어올 때까지 깍대기를 베껴야 되는 말인데 자 이번 경주 조금 일기도에 밀렸고 또 새벽 훈련 잘했기 때문에 앞선 보내놓고 마지막에 한 발 직선에서 역전극을 노려볼 마필을 놓고 인기마 공략을 한다면 먹을 건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11경주 강백호의 끝장승부처 빨갱이 1번 7번 뒤로 하고 때리는 토요경마 마지막 끝장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풀어드리다 보니까 또 어느 정도 대략 윤곽은 나오죠. 그렇죠. 윤곽은 잡아드렸죠.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서 조금 디테일하게 공부들 좀 더 하시고 또 현장에서 아마도 토요일날 다습한 12% 정도 제 예측으로 12%에서 한 14% 정도가 주로 형성이 될 것 같은데 앞선에 나가는 마필이 좀 유리하겠고요. 자 오늘 뭐
토요경마 4경주 8경주가 현장 승부처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한번 좋은 결과로 경마 팬들께 적중을 한번 만들어 주시고요. 저희는 현장에서 토요경마 적중만이 살 길이라는 각오로 멋진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신 경마 팬 여러분 감사합니다.